is falling from the sky in the middle of July. 우리 나승현 대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승현 대표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나승현 아마 이것으로 더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마 친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한 지 이제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바쁘시죠? 네. 처음 돌아와서는 좀 굉장히 적응하는데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업으로 돌아와서 오라티오라는 영어 컨설팅 회사로 다시 왔고요. 저의 일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강의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경험 많지 않지만은 좀 평창에서 배웠던 교훈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경험을 담을 좀 같이 나누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또 관련돼서 프레젠테이션 책을 또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책 잘 읽었습니다. 자, 로게 IOC 위원장이 평창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때 우리 국민들도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좋아했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유치위원들, 관계자들은 더없이 아마 감동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TV에서 봤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생생하게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로게 위원장이 이 카드를 돌리는 순간서부터 한 10분 정도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약간 몽롱해요. 꿈 같았던, 그리고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 때문에 약간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그 행복함, 감사함,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 좀 저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의 평창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대감과 그로 이제 좀 덜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 홀가분했죠. 너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인터뷰 아마 바로 직후에 했던 인터뷰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국민들도 다 같은 심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 10년 외국에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혹시 문화적인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만 4살 때 처음 나갔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1년 반 또 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말, 그때부터는 쭉 이제 거의 한국에 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적응한 것 같아요. 이제 언어도 그렇고 또 사실 문화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죠. 워낙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났으니까는. 근데 처음에 왔었을 때는 사실 어느 다른 나라서보다도 그 처음에 그 문화적인 충격은 한국이 제일 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기대했던 게 있었고 또 저를 봤었을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행동하는 것은 다른 고등학생처럼 행동을 안 하니까 또 그런 오해나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같은 이제 외교관 자녀들끼리 외국에서도 같이 알던 친구들이 다시 한국 대학교에서 만나고 또 대학 동창들하고는 사이가 더 좋아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첫 직장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아리랑 TV에 저희가 일기였기 때문에 일기만의 그 동료들의 끈끈함은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무 끈끈해요. 그래서 어느 동문이나 동창 못지않은 그런 동료애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불이익이나 그런 서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또는 국제행사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은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이러한 후보 도시에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는 후보 도시에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투표를 할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레거시가 무엇이고 왜 이쪽에 내가 해야 되는지 같이 일할 사람들이 더
왠지 마음에 끌리는지, 이분들의 스토리가 더 매력적인지, 기술적인 면모는 이미 다 보고서 제출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 갖고는 아직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금 더 엑스트라한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마지막 어필할 수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중요성을 몰랐고 또 실제로 훈련이나 교육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특히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또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UCLA의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도 말씀했지만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연설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하는 컨텐츠도 아니고 그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 body language, 비언어적인 거라고 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영어는 그냥 하나의 도구고 영국 영어, 뭐 미국 영어 그런 게 아니어도 소통만 된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거의 한 90% 이상을 슬라이드 만들고 글 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는 어느 정도 짜임새를 맞추고 어느 정도 러프 드래프트 나왔다면 연습을 실제로 말씀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달력이 높아지고 또 말도 점점 자기 것이 되고 또 다듬어지기 때문에 내용도 더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깔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마인드셋 좀 변화도 있으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또 귀한 책을 내셨어요.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피해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이 피해 법칙 중에서 특별히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라고 혹시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청중이 3가지 포인트 이상 기억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3개의 P만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는 picture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인데 청중은 생각 외로 그 어떠한 내용을 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지만은 그 연설가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잘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인상이었는지 웃고 있었는지 전체적인 느낌을 굉장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과 이러한 body language나 영상이나 모든 것을 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P는 purpose인데 프레젠테이션의 purpose는 사실 연설가가 얼마나 멋진 내용을 얼마나 멋지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얼마나 원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청중이 궁금해하는 것을 얼마나 답해줬는지 그리고 청중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결국에는 청중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청중에 대해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중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중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P는 practice예요. 뭐 다른 건 없겠지만은 완성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연설가들도 연습의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윈스턴 처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평창의 더번 프레젠테이션도 정말 피나는 연습과 노력의 결과였기 때문에 연습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3가지 정말로 귀중한 것 같아요. 연습을 가능하면은 머릿속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뭐 목소리는 뭐 녹음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모습도 한번 촬영을 해서 아니면 남 앞에서 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만 연습하는 거는 그 효과가 조금 덜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살펴볼까요? 여기는 저희 스튜디오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실전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그 모습을 이리 카메라로 찍고 같이 보면서 그분만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빼놓고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대통령도 그 더반에 며칠 전에 도착하셔서 같이 연습도 몇 번 해주셨어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셔서. 저는 가장 감동적으로 봤었던 연설가는 두 분 말씀드릴게요. 연습의 결과로서는 조양호 회장님이셨어요. 왜냐면은 조양호 회장님이 1년 반과 그 더반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모습을 비교한다면은 그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예. 메시지나 그리고 그 IOC 위원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토비 도슨이 아닌가 싶어요. 토비 연습할 때는 그 아주 개인적인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딱딱했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7월 6일 날 실제로 했었을 때는 저희 기대를 넘어서고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끝나고 나서도 많은 IOC 위원들은 토비 도슨의 프레젠테이션이 최고였다고. 잠깐! 한 명 더! 김연아 선수는 어땠나요? 하나를 가르치려면 한 열을 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물론 연습도 많이 했지만은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다음을 뭘 가르쳐줘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쇼맨십이나 그리고 습득하는 속도, 능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IOC 위원들이나 특히 그리고 국제 언론에 대한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죠. 김연아의 스타 파워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컨벤션 진흥 대상을 네. 수상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영예롭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 더 크게는 마이스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이라고 그럴까? 방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또 그쪽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많이 본 결과를 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 국제 행사에 제가 또 직접 참여도 해봤지만은 비교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사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치러져요. 뭐 운영 면에서나 뭐 모든 것이 매끄럽게 큰 사고 없이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참가자들도 항상 그런 평을 주시더라고요. 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만의 경쟁력과 차별점을 더 개발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개인적으로 인간 나승현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목표,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영어인데요. 그 Dream Big and Work Hard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창을 하면서 많이 좀 생각했었던 게 Dream Big은 어떻게 보면 저희 New Horizons의 그 2위, 2순위로 왔었던 저희 슬로건이에요. 근데 꿈을 크게 갖는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평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약간 좌우명인 것 같아요. 항상 꿈을 크게 가졌었고 큰 꿈을 향해서 달려왔었고 그런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요즘처럼 너무나도 변화가 빠르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현실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네. 제 나이에도 또 꿈을 크게 갖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직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보면 나 대표처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또는 프레젠테이션 또는 아리랑 TV에 앵커를 하셨으니까 이런 방송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후배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습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야지 청중을 알게 되고 더 좋은 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습관을 꼭 배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3P에도 얘기했지만 연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내가 또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전달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기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한국말이든 영국말, 영어이든 가능한 좀 소리내어 읽기.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키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두려워서 아니면 자신이 없거나 뭐 특히 영어면은 못할 것 같아 창피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한번 실전하는 것처럼은 그런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좀 틀리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반에서의 나승현 대변인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세계 최고의 프레젠터로서 그리고 또 우리 후학들도 가르칠 뿐만 아니고 또 이 분야의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로서 나승현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더 새롭고 열정적인 활동 부탁드려요.